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오전 4시 42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은 이렇게 훈훈농장 내려오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방송이 늦어질 수 있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 시간 일단 증시부터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 일단 먼저 볼게요. 미국 증시가 어제도 좀 조정을 겪었는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좀 하락세이고 반도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낮은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뭐 전기차주도 장초에는 테슬라 같은 데는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약세장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아니라도 현 시간 미국 증시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차트가 현재 또 깨진 상태죠. 그래서 제가 뭐 아무래도 10월 중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좀 지지세를 20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10월 말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장대 음봉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1%대 코스닥은 한 2%대 하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또 하락장 초입으로 제가 인버스 얘기 한참 많이 했을 때가 이제 한 달 전이었는데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5일선이 가장 아래, 21선이 다음, 61선, 121선의 현재 완전 역배열 상태고요. 5일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을 코스피 지수가 이탈한 상태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 장일수록 당연히 대형주는 약세인 건 말할 것도 없고 테마주들도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일단 체크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주식 투자방에 있는 분들은 뭐 수익을 낸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어제 방송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컴투스 IR 그리고 컴투스 IR과 실적 발표가 어제 있었죠. 10일 날. 그리고 이제 디어유 상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최근에 게임주들은 많이 올랐고 NFT가 여전히 좋은 재료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매수 매도를 이제 컴투스와 디어유에만 장초에 좀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종목으로만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게 하락장에서도 강할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고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장초에 16%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간에 뭐 급등주는 분명히 있고 또 그 시장에서 원하는 종목들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경우는 또 오징어 게임 2 이슈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지수가 좋지 않아도 일정 부분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전망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는 분명히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소형주라 함은 보통 7천억대 미만이고 중형주라고 함은 뭐 보통 3억 한 5천, 3조 5천억까지가 이제 중형주인데 어쨌든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보통 한 1조 내외의 기업을 저는 이제 선호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강한 재료,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오징어 게임 2라든지 이런 강한 재료들 그리고 또 이미 많이 올랐어도 강한 종목이 더 간다. 뭐 이메이드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번에 어저께 많이 급등했었던 컴투스 같은 경우도 이미 2거래일 동안 20%가 상승한 상태인데 IR에서 NFT 신산업에 대한 좋은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18%가 또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는 것을 한번 알고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컴투스 소개하면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초에 그래도 주식 토론방에서는 다행히 뭐 좋은 수익을 낸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다가 또 물리신 분도 있거든요. 물론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 기반의 테마가 붙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서 저는 100%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나머지 뭐 테마주 같은 것들 제가 요소수는 지난주부터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부터. 그랬는데 요소수가 또 폭락을 했죠. 10%대. 거기다가 또 중국에서 이제 요소를 지금 긴급으로 수출을 하겠다, 수입을 하겠다라는
또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요 소수 재료는 이제 완전 거의 소멸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 이거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상황. 그래서 테마주를 하락장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돌발 악재를 예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지 말거나 21선 매매를 원칙으로 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면은 바로 그냥 매도를 하는, 손절을 하는 그런 원칙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픽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저께는 컴투스의 IR 그리고 이제 디어유의 상장 중심으로 두 종목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제가 급등할 것으로 결제 관련된 주주 NFT 말씀드렸었는데 급등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디어유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따상을 좀 예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 제목이 그거였죠. 디어유 따상 안 돼도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30% 상한가까지도 갔었다가 상한가가 다시 풀리면서 결국 27% 마감이 됐고요. 시혜가는 다소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눌러주고서 하루 이틀 눌러주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 1조 3천억 원이 고평가된 거긴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단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성장률 그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현재 시장에서는 엔터주가 선호되고 있고 NFT라는 강한 재료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주식 토론방에서 9시 30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가 이제 컴투스가 3%대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어저께 방송에서 아침에 원래 시혜가가 3%로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3%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분명히 오히려 그런 예상을 반대로 한번 털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까지 한번 털었죠. 그러니까 장초에 한 5분 정도 털고서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9시 반에 공유한 거에서 3% 저는 1%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3%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한번 털고서 보시는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 4분, 5분에서 한번 털어주고 그 다음에 한 6분, 7분, 8분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제가 어저께도 그 말씀 드렸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바라겠어요. 당연히 이런 식으로 털어주고 올리고 털어주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개미털기를 해서 공포감을 준 다음에 급등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추격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44분에 이제 올라간다. 3시 3.92% 말씀드렸고 이제 결국에는 뉴스의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컴투스라고 현 시간 쳐보면 이런 기사들이 3개가 떠요. 가운데 있는 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다. 뭐 잔년 동기비 51% 하락했다. 컨센서스 하회라는 안 좋은 기사고요. 실적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게임비리 컴투스 홀딩스로 변경을 하고 모회사죠. 그다음에 블록체인으로 모폭을 넓히다라는 좋은 기사. 그다음에 윗부분에는 컴투스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서 서머니즈 워라는 이런 것들을 뭐 결국에는 뭐 블록체인 포함해서 NFT 신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R에는 아무래도 위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고, 근데 영업이익은 좋지 않죠. 그러니까 IR 기업 발표할 때 실적 발표와 이제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같이 하는데 결국에는 실적 발표만 본다면 사실은 주가가 폭락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작년 동기비 대비해서 51% 하락했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하회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강한 재료가 지금 더 가는 장이기 때문에 NFT 신사업에 대한 게임 출시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기대치를 부응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18%, 뭐 장중한 때는 한 22%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뭐 실적 하회에 따른 뭐 마이너스 이런 것만 예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 또 장초에 이런 공포심을 주는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료 자체를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NFT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임주가 주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을 한 이 종목을 분명히 상승할 것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주 전부터 컴투스와 NHN을 저평가 우량주로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오랜 기간 조정을 겪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재료까지 붙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매출은 이렇게 감소했지만 오히려 순이익은 또 늘어났다는 뭐 그거는 그런 뭐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저는 아랫부분에 있는 걸 가장 좋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컴투스는 위지역 스튜디오, 애니모카 프렌즈, 그다음에 뭐 캔디 디지털, 더 샌드박스 등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유망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죠. 결국엔 뭐 물론 기업이 하는 역할이 많이 있죠. 어떤 거는 뭐 이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게임을 개발하고 신작 출시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이렇게 M&A를 잘해서 신산업 M&A를 잘해서 당연히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료가 계속 발생하는 게 주가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는데 뭐 물론 제가 주식 토론방에서 리딩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뭐 매수할 때도 가끔 이렇게 공유를 하고도 뭐 또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정보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순환근무여서 좀 더 이렇게 대전 내려온 날이긴 해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3번 매수 매도를 했어요. 제가 뭐 장초에 1% 사서 22%까지 올라갈 것을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털어줄 때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왜냐면 시장 자체가 하락세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식으로 3번 매수 매도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다. 근데 이 300만 원 수익을 낸 거는 뭐 제가 뭐 몇천만 원 가지고 300만 원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저거는 이제 800만 원으로 신용융자 2.5% 써서 그래서 한 1,900만 원 정도를 3번 매수 매도를 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대덕전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 주식 토론방에도 뭐 두 부류가 있겠죠. 보통은 우량주를 선호하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급등주 또는 재료가 붙은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주식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져가겠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DDR5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 심택 급등하면서부터 무조건 그러면은 이번 주에도 DDR5가 올라갈 거다. 강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그중에서 이제 그나마 못 올라갔었는데 실적이 괜찮은 뭐 대덕전자 같은 데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대덕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뭐 좋은 수익을 냈다.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IR 시간은 10시 반이었기 때문에 보통 패턴적으로 보면은 10시 반 당연히 이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한번 재료 소멸이 됐다가 다시 IR 결과에 따라서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방송에 보시면은 이 IR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 들었었죠. 물려가지고 폭락 하락 한번 시킨 다음에 다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아쉽잖아요. 이왕이면 저점에 잡아서 높게 파는 게 주식하는 의미인데 결국에는 내가 뭐 시초가라든지 뭐 너무 높게 잡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시초가에 들어가진 말고 한번 털 테니까 털고서 다시 올릴 때 그때 들어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마찬가지로 1%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뭐 이 방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당연히 컴투스에 대해서 뭐 중장기 보유할 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스윙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초에 샀든 어제 샀든 그렇게 해서 그냥 며칠 동안 보유하셔도 물론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에 저는 우상향을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이기 때문에 100%라는 건 주식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대 매수를 했고 그래서 한 6% 정도 올랐을 때 한번 매도를 했고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조정이 왔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차트상 조정이 왔기 때문에 매도를 했고 그때도 물론 20선을 이탈한 상태는 아니었었지만 조금 애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20선을 조금 이탈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걸 지지하고서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서 다시 2차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점 여기 거의 최고점이었던 한 17% 정도 때 저는 이제 매도를 했고 그러고 나서 한 19%까지 2%더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하락을 시켰는데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지지하는 걸 보고서 3차 매수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사실은 내일까지 보유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또 흐름이 이렇게 막 급등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일을 물론 보고서 가져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약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내일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일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요. 그냥 모레 뭐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한 3시점에 이제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컴투스 이게 여기에서 써놨지만 제가 주식방에서도 한 10시 20분에 말씀드렸지만 장초에 던지고서 이제 다시 올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여전히 저는 NHN이나 뭐 넷마블 이런 주식 일정에 따라서 그런 곳들 게임주들을 여전히 물론 많이 오른 상태긴 하지만 좀 좋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11월 9일과 10일,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이 사실 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가 지난주 금요일이나 월요일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냈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도 현재 한 이게 제가 계좌를 2개 쓰고 있기 때문에 한 1,500만 원 정도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시드머니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달 초에 이제 2천만 원으로 리셋을 하고 그것을 이제 신용융자, 풀융자를 써서 한 2.5배까지 가능하니까 결국에 제가 2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4,500까지는 5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활용해서 뭐 그래도 수익률을 항상 30%에서 한 100%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뭐 주식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현재는 분명히 화요일, 수요일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식 투자 경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원칙이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를 참고는 하지만 차트론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식 재료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들, 이런 뉴스를 잘 해석하는 것들. 그러면 뭐냐면 내가 내 투자에 확신이 있으면 당연히 과감하게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용융자 쓰는 거를 절대 권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급등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 신용융자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갖는 데는 당연히 실패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같은 재료를 들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어저께 오늘 디어유 너무 좋을 거다. 왜냐면 요새 엔터주 너무 강세고 그리고 NFT 플랫폼이 너무 강세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컴투스도 그런 NFT 신산업 그다음에 최근에 조정을 겪고 오랜 기간 횡보를 했던 것들을 좋게 봐서 당연히 상승을 할 거다. 신고가를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만약에 평소에 게임주나 주식 전반에 공부가 돼 있었다면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약간 주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좀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면 아이 그래도 이렇게 장초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가? 아니면 또는 어저께 10% 올랐는데 또 어떻게 들어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어쨌든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게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뭐 수익 실현을 뭐 2% 3%만 하는 것도 우리가 1년치 은행 예금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을 여러 경험치를 쌓는 것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겁이 나면 한 주만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한 주만 사서 내가 예상한 대로 그래프가 흘러가는지를 체크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뭐 10주, 20주, 100주로 늘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디어유도 어저께 제가 이거 증권사 리포트 보여드리면서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적정한 기업 가치는 1조 미만이에요. 7천억에서 9천억 정도 되는 게 적정한 기업 가치긴 한데 제가 좀 더 좋게 보는 거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메타버스 기업인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이런 엔터사들도 굉장히 이제 고 PBR이거든요. 고 PBR, 고 PER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뭐 메타버스나 NFT에 대한 기업 재료 가치를 훨씬 더 밸류에이션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다. 왜냐하면 디어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 상승률이 엄청나요. 19년에서 2020년, 2021년으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거의 4배 정도 지금 매출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또 그만큼 2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현재 좋게 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디어유가 어저께 어쨌든 상한가를 못 갔잖아요. 사실 상한가를 갔었으면은 오늘 장초에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한가를 못 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뭐 한 제법 크게 한 5% 6% 눌러줄 수도 있고 한 이틀 정도 눌러줄 수도 있죠. 금요일에도 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다음 주에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NFT라는 재료가 굉장히 강하고 엔터주도 강세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탑다운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 빠르게 보면은 2,425명 요새 확진자 수가 다시 이렇게 뭐 할로윈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고 또 주점 같은 경우도 거의 새벽까지 영업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머크사의 또 화이자의 이런 경공 치료제도 성계약하기로 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예전처럼 뭐 이런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진 않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라이브도 한 2,200명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차 접종자 80%가 넘었고 2차 접종자도 이제 이번 주 주말 정도면은 80%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간 다우존스 지금 이것보다는 사실 이거는 제가 1시간 전에 캡처한 거고 지금은 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거의 1%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도 오늘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대인데 아까 보시니까 뭐 엔디비아나 이런 데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이상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상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도 지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뭐 더 중요한 건 미국 지표가 이제 아무래도 선행 지표가 되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국채금리 1.56%로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좀 아쉽죠. 이렇게 그래도 다소 이제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어쨌든 외국인 수급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고, 공포지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내일은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는 다소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부분이죠. 아무래도 이런 원자재라든지 뭐 가스, 에너지 같은 것들이 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천연가스, 인버스 상품이 뭐 급등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한 8,100만 원 정도, 지금 8,200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지 않은 상태고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겠고요. 뉴스 빠르게 볼게요. 9시 뉴스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요소를 18,700톤 수출 절차 진행하겠다. 요소 재료 소멸됐다고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일요일자 기사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요일 밤 방송에서 요소 재료 소멸됐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그 호주에서 2만 리터 수입하는 거, 그 긴급 수입하는 거였는데, 물론 2만 리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미미한 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사실 이 정도 요소수 수입을 한다고 해도 하나도 해소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를 해석할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요소수 관련된 주 입장에서는 계속 요소수가 진행이 안 돼요. 뭐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관련된 주가 올라가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요소수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 요소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숨통 트인 요소수, 그다음에 요소 재료 소멸, 이런 재료들이 뜯다는 얘기는 당연히 월요일부터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요소 관련된 주가 거의 10%대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거의 10%, 20% 가까이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런 테마주 들어갈 땐 주의가 필요하고, 이렇게 뉴스가 뭐 어느 실시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단기 대응을 해야 되지, 막 내가 이거 혹시 요소수 이렇게 된다는데 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100%, 200% 수익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하락장이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니온, 남해화학, KG케미컬 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목금에는 올랐죠. 목금에는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제가 그때도 이제 동방 이런 것들 물류대랑 관련된 주들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는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소 관련된 주, 농업 관련된 주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에 소개를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회성 OMB, 대유, 남해화학 다 많이 올랐죠. 팜스토리도 10% 가까이 올랐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제로 소멸로 급락을 했다. 근데 이 중에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류 독감 뭐 이런 이슈가 또 발생을 하고 있어서 내일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드 코로나에 관련된 이슈들 또 나오고 있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은 지금 뭐 오늘도 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겪긴 했지만 여전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어느 정도 추세를 회복하면서 올라갈 것을 보고 있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AI가 지금 확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죠. 오리 농장, 메추리 농장이어서 확진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팜스토리를 비롯해서 정육 관련된 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팜스토리는 이제 변동성이 워낙 강한 주식이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매수를 해놓고서 뭐 한 플러스 5% 정도 자동 매매를 걸어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11월 12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스트리밍을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는 이미 한 5달 뭐 작년서부터도 계속 있었던 이슈고 관련된 주들은 이미 많이 올라갔고 거의 재료 소멸 직전 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넷플릭스에도 오징어 게임이 출시해서 대박이 난 것처럼 이런 OTT 관련된 주 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중심으로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뭐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플러스 같은 이런 것들이 연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층이 우리나라에서만 2천만 명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다. 굉장히 당연히 미디어 콘텐츠주에는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12일에 국내 OTT 서비스를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엔 자택 콘텐츠 넷플릭스의 4배나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넷플릭스가 경쟁을 해야 되는 더 이제 미디어 콘텐츠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OTT 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엄청난 양의 지식 재산권 IP다. 그래서 제가 이제 NFT 설명할 때도 IP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BTS의 IP는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팬들은 어저께 뉴스에는 또 뭐 이런 너무 이렇게 이런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같은 걸 너무 활용하는 거 혹사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이렇게 뭐 논란이 있을 정도로 근데 어쨌든 뭐 이런 하이브나 이런 메타버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게임이라든지 영화, 뭐 미술품, 이런 연예인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넷플릭스가 앞으로도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을 해서 신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디즈니 플러스는 이미 확보된 IP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넷플릭스는 거기에 비하면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넷플릭스가 더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주들이 더 올라갈 것이고 뭐 하다못해 뭐 NEW라든지 J콘텐츠라든지 이런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또 연예인 소속사들 이런 것들과도 협업을 해서 투자를 하겠죠. 또 새로운 작품을 만들게 될 거고요. 그런 흐름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예능 런닝맨, 그다음에 또 설강화, 그다음에 너와 나의 경찰 수업 뭐 이런 것들에도 콘텐츠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는 당연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의 최고의 뉴스 중에 하나는 또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장초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이거 물론 계속 이슈는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아마도 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었는데 공식화했다는 건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기사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주들이 이렇게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갔고요. 버킷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뭐 바른손, 쇼박스 제가 예전에 오징어 게임주로 여러 번 한 2달 전부터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들이고 다 한 2~300%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버킷 스튜디오와 바른손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나 이런 데도 좋게 보고 있고 쇼박스는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그래도 지지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조정이 크게 무너지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21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9%대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를 달아줬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마이네임 이후로 제로 소멸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다시 이렇게 미디어 콘텐츠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6%대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콘텐츠리도 마찬가지고요. J콘텐츠는 또 거기다가 우호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또 오늘자로 발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넷플릭스에도 지옥이라는 거를 이제 그 유한 씨 주연의 그 다음 주에 개봉이 되죠. 근데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J콘텐츠리도 여전히 이제 매수하기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거는 지옥이 이제 2021년 11월 19일에 개봉을 하게 되죠. 당연히 뭐 오징어 게임처럼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한 3위 안에 들거나 뭐 이렇게 마이네임 정도의 수익을 그런 흥행 성적을 보인다면 당연히 뭐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J콘텐츠리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도 어제자로 좀 좋게 나왔고 목표가는 81,000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 TV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런 넷플릭스가 같이 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게임주 물론 지금 장도 시장도 좋지 않고 게임주가 최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실현 매물은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 시즌이거든요. 거의 마지막 남은 실적 시즌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보시면은 지금 9일 날 넥슨과 NHN이 그때 보통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IR을 하잖아요. 그래서 IR에서 신사업에 대한 좀 계획을 밝히면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이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넷마블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11일에는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이 3, 4분기 실적을 발표하죠. 물론 당연히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은 긍정적이고, 다만 오늘은 근데 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루 지나서 반영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저는 뭐 게임 관련된 주 좋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뭐 크래프톤 같은 오늘 그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물론 괜찮지만, 뭐 조이시티라든지 엔게임이라든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었던 소형주들, 뭐 W게임즈 이런 데들도 좀 오늘 오히려 못 오른 곳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펄어비스 증권사 리포트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머스비 NFT 사업 진출에 대한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다는 내용이고요. 검은 사방 모바일 중국도 이번에 이제 출시를 그대로 하게 된다. 내년 초 또는 4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현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대형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장성이라보다는 이제 주식의 변동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보면은 뭐 역시 여전히 뭐 넥슨 GT 같은 소형주, 넵튠도 1조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이틀째 조정을 겪고 있어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컴투스 게임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빌도 오늘 이제 시외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NHN 같은 것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원전 관련된 주 관련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재료가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원전 관련해서.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또 어제도 원전에 대해서 탄소 없는 에너지 생산에 투자를 하겠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원자로를 건설 재개하겠다. 물론 지난달에 있었던 프랑스 원전에 대한 내용의 추가적인 또 발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원전 관련된 주 또다시 상승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도 어저께 원전 없는 탄소 중립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포럼에 나와서 연설을 했다. 그래서 SMR 활용해야 돼, 소형 원자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된 주들이 뭐 오늘은 주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다음 주든 언제든 이렇게 특히나 뭐 일진파워 이런 것들 많이 빠졌을 때 좀 매수를 해놓으면은 뭐 분할 매수 해놓으면 당연히 나중에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한전기술처럼 대형주들도 대형주 나름대로 좀 장점이 있고, 오늘 같은 경우 하락장에서도 크게 빠지지 않았잖아요. 한전기술은 이렇게 양전 마감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한신기계나 보성파워텍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디어유 말씀드린 대로 한번 눌러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디어유가 상장했다는 얘기는 결국엔 또 1조가 넘는 엔터주가 또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큐브 엔터 같은 데도 오늘 큐브 엔터 같은 거 1조 미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형 엔터주에도 수급을 가져와서 큐브 엔터가 13%대 상승을 했고, SM은 그럼 SM이 사실 디어유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데 왜 그런 하락을 했냐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할 때 카카오가 그날을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뭐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이렇게 IPO 해갖고 신규 상장을 할 경우에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그 회사가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여기가 고평가되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수혜주를 입어서 다시 상장할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SM 오늘 5%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종목이죠. 오늘 6%대 상승을 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펄어비스 오늘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좀 나왔고, CJ ENM, SBS, J 콘텐트 스튜디오 드래곤 여전히 미디어 콘텐츠 쪽에 좀 우호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1위부터 30까지 체크해 보면은 뭐 DMT나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재료고, 뭐 세미시스코는 정말 지금 상한가가 6번인가 나왔죠. 6번 나왔는데 우리들이 건드릴 종목은 전 아니라고 보고요. 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뭐 신경 써도 되지만 어쨌든 거의 이제 끝점에 와 있다. 이제 좀 있으면 폭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금요일 또는 이제 월요일 정도에는 폭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잘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바른손, 뭐 디어유, 게임빌 다 NFT죠. 제가 어제도 상승률 32 종목까지 중에서 12개가 NFT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제인 11월 10일까지도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다 또 오징어 게임 2라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주의 또 다른 핵재료가 또 발생함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뭐 바른손도 바른손 랩스라는 자회사가 NFT 사업한다고 해서 상한가를 간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해석할 때는 오징어 게임 2가 훨씬 더 큰 여파를 가져왔다. 그래서 뭐냐,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였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디어유 말씀드렸고, 게임빌 이렇게 높은 모습, 롱투 코리아 같은 경우도 NFT 사업하고 위메이드 트리의
지분을 들고 있죠. 그것 때문에 급등을 했고, 드론 관련된 주 네온테크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네, 신산업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미지스, 시티랩스도 NFT 관련, 고통 관련주. 그러니까 요새는 NFT만 붙이면 무조건 급등을 하는 모습이죠. 큐브엔터 말씀드렸던 대로 라익섬이라고 이제 소속된 가수가 미국의 이제 아이튠스 1위를 차지한 것도 있는데 뭐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해석할 때는 디어유라는 엔터주의 1조짜리가 굉장히 따상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높은 상장가로 상장을 했다, 상장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수급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고요. 컴투스 NFT, 네, 삼성출판사, 뭐 아기상어, 삼성출판사 여기도 여러 번 소개했었던 재료인데 제페토에 이제 뮤직비디오 공개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씨, 모베이스 이런 대선주 같은 것도 한두 개 움직였고, 그다음 데브시스터주, 그다음에 쇼박스 오늘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또는 내일. 그리고 이제 주연테크. 뭐 하여튼간 다 NFT입니다. NFT 또는 메타버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셔도 이즈미디어도 NFT,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강릉이라고 이제 그 장혁씨 유호성 씨 나오는 그 영화가 예매율 현재 1위래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거기서 제작사기 때문에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YG 플러스 말씀드렸고, LNF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재료. 그러니까 역시나 뭐 메타버스와 NFT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2차 전지를 역시나 많이 담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나 많이 빠지는 경우에는 여전히 2차 전지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2차 전지가 4개나 들어갔어요. LNF, 에코프로비엠, SKC, 첨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긴 하지만 이렇게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하면은 상당히 좋죠. 어차피 1년 6개월 보고서 가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 순매수 상위에서도 삼성 SDI가 들어있고요.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좋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데브시스터즈 게임주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에 보면은 좀 주목할 만한 거는 특별한 건 없네요. 카카오 게임즈 정도 NFT 게임주로.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이렇게 7%대나 하락을 했는데 이럴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도 보면은 WI 글로벌 IP 캐릭터인데 아까 말한 대로 글로벌 IP 이런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지식재산권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근데 WI 같은 경우는 뭐 사명 변경을 하긴 했지만 약간 작전주여서 저는 이렇게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이시티도 게임주 순환매로 상승, 이제 두산중공업, 저는 원전주 같은 거 이렇게 빠질 때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어제의 강세 섹터는 NFT와 메타버스가 여전히 10개 종목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징어 게임 2가 관련된 주들이 4개나 움직여서 새로운 또 다른 또 수급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 정리해보면은 현 시간 미국 증시 폭락, 유럽 증시 보합으로 마무리됐고요. 환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역배열이고 21선은 이탈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 그래서 게임주, 메타버스, NFT가 강한 건 맞지만 어쨌든 뭐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당연히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요. 하여튼 시장을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그 대전에 있는 동구청에서 또 주식 관련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계좌 개설한 지가 1년밖에 안 됐죠. 1년밖에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정교함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제가 물론 뭐 재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잘 그래도 추세를 맞춰왔지만, 어쨌든 매수 매도라든지 주식 그런 차트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또 뭐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또 구청 같은 데서 강의를 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또 이제 성장을 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과외를 할 때도 내가 더 많이 알아야지 과외하는 학생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식 강의를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니까 또 저도 뭐 더 좋은 안목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더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뭐 더 좋은 방송을 앞으로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 주식 강의를 하게 될 수 있게 된 것도 물론 당연히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식 토론방은 이제 고정 댓글에 제가 항상 올려놓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들어오셔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12월 재테크 스터디도 곧 모집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이제 농장에 가거나
또 오늘 같은 것도 제가 건강검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농장은 들어가지 않고 지금 대전에 있는데 어쨌든 조금 방송이 이렇게 늦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침에 확인하시면 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